농지법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질의가 가장 많이 오는 부분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러프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브니까요,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전화가 왔고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청문 통지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내 농지가 불법으로 신고된다거나 아니면 불법이 의심이 됐을 경우에 시군구에서 이게 농지 처분 명령 하기 전에 일단 청문을 하거든요. 청문 통지가 나오면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왜냐면 땅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죄라고 이거 경찰서까지 출두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청에 가서 청문을 해야 되는지 답답한 일인데요. 그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지가 날아오면 정말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는데 가끔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 농지법 위반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농지법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습법상 임대차를 계속 이제까지 해왔거든요. 개인 간의 임대차. 만약에 내 땅이 전라도에 있으면 전라도 근처에 농사 짓는 분들이 내가 농사 짓게, 그 대신 쌀 몇 가마 보내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걸 해왔는데 이번에 LH 사태 때문에 그게 불법이다, 지금 농지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황당하죠. 사실은 그래도 이 신고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 그냥 놔두자니 좀 불안하고, 안 놔두자니 정말 방법이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멘붕에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투기 지역에 있거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농지법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더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노력을 해가지고 가능한 분은 합법적으로 돌려놓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아무리 합법적으로 돌려놓으려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자경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니까요. 농지법에 맞으면서 현실에 가능한 방법들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즈마리 분이 농어촌 공사에도 임대 내놨는데 농사질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답은요,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 공사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개인 임대차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 근처에서 구하는 건데 농어촌 공사에도 그 근처에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못 구하면 농어촌 공사에서 못 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로즈마리님, 그 이장님이나 그 근처에 가셔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세요. 마침 농사 지을 사람이 있으면 농어촌 공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임차인 구했다, 농어촌 공사 가서 계약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땅이 있는 면소재지 근처에 가서 일단 수소문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운이 좋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정을 하든지 음료수도 사다 주고 하면서 같이 농사 지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작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수단그라스, 네이버에 수단그라스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 농사 짓기가 좀 편합니다. 로타리 치고 씨만 뿌려주면 돼요. 이장님들이나 그 근처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로타리 치면 돈 주면 다 해줍니다. 로즈마리님은 일단 면사무소 가세요. 그 근처에 가가지고 이장님이나 근처에 농사 짓는 사람을 수소문 해가지고 임대차를 하든가, 임대차가 안 되면은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작용은 2분의 1만 내가 농사 지면 돼요. 그러니까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안 가니까 이 작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즈마리님 답이 됐나요? 아유, 네, 첫 라이브 축하해드리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다람쥐 부동산님 이렇게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피아띠님,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지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인지조차도 모르죠. 그래서 왜 이게 개인 임대차가 불법인지 말씀드릴게요. 헌법이 87헌법인데 소작 제도를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지법에 따라서 소작 제도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작 제도라는 게 해방 이후에 지주들의 횡포가 심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을 위해서 소작제도를 금지했죠. 소작제도 하면 농산물의 거의 한 70%에서 80%는 전부 다 지주가 가져가고 정작 일한 사람들은 아주 조금만 가져갔거든요. 지주의 횡포가 심했기 때문에 소작제도를 금지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이제 산업화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고 대부분 이제
농사 이외의 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역전이 됐잖아요. 거의 뭐 10%도 안 되죠. 소출물의 한 10% 정도도 지주가 못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소작제도 금지라는 게 사실은 없어져야 돼 맞는 건데 헌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임대차 자체가 불법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농사 짓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농어촌 공사를 만들었죠. 불법하지 말고 개인 임대차 하려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똑같아요. 아까 로즈마리님 농어촌 공사에 맡기면 임차인을 쫙 구해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못 구해줘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별 질문이 없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을 못 구하니까 결국은 임차인을 못 구하는 경우에는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용하기 쉬운 작물들을 현지에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요. 작용을 하는 게 농지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로즈마리님? 우리가 농지법을 제가 프린트했는데요. 잘 안 보이죠? 네이버에서 농지법을 검색해가지고요. 23조 이게 참 중요합니다. 23조가 이제 임대차에 관한 그 농지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 개인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농부를 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게 4번입니다. 자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개인 임대차도 합법적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은 농업 경영을 그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으로 한 5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서 60세가 넘은 사람의 그런 땅은 개인 임대차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농지를 샀는데 이분이 마침 60세가 넘었고 농업 경영에 이용한 지 5년 이상이고 여기에 임대차가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 땅을 사면은요 임대차가 그냥 승계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청문을 당한 분들 있잖아요. 이 땅을 샀을 때 이분이 60세가 넘었고 농업 경영에 5년 이상 활용했고 그리고 임대차가 된 상황에서 내가 이걸 임대차를 승계받았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면 기준이 아니었어요. 임대차 계약이 20년 이후부터 서면 계약을 하도록 농지법이 규정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구두 계약도 성립했습니다. 청문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내가 이 땅을 산 당시 임대차를 승계할 경우에 불법이 아니었는지 확인하면 좋거든요. 이 땅을 내가 살 당시가 1996년 이전이었느냐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그때 임대차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승계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한번 확인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현수님 참가하셨는데요. 네, 질문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세스 복덩이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청문회에 다녀왔네요. 네네. 어떻게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문해보니까 좀 어때요? 그 별거 아니죠? 막상 별거 아니었나요? 저도 사실은 청문회 참가를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미세스님? 답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노윤수님 첫 라이브, 네, 축하 감사합니다. 김지영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질문 있으면 네, 질문 주세요. 자, 희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담비님, 네,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몇 년째 묵전으로 농사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농사 안 짓는 거는 사실 신고를 당한다거나 전수조사 당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전수조사 대상은 사실 최근로부터 5년 전에 이제 매수한 땅이 그 대상이긴 하고요. 근데 요즘 항공뷰가 너무 좋아서 그 농사 짓지 않는 집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아마 단속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상속받은 농지도 임대차야 되나요? 예, 상속받은 농지는 다행히 이제 1000제곱미터 미만은 개인 임대차도 불법이 아니에요. 임대차 하기는 좀 쉽죠. 근데 이왕이면 임대차 할 거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면 지주한테 혜택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내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팔 때 10%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지주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는 게 좋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 네, 담비님 그 답변이 됐나요? 일단은 농어촌 공사에 내 땅이 임대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농어촌 공사는 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지가 있는 지사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거시고요. 내 땅이 임대차가 가능한 땅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 땅이라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임대차가 가능하다 그러면 임차인을 구해주라고 요청을 먼저 하세요. 요청을 하시고 만약에 임차인을 못 구해준다 그러면 내가 발품을 좀 띄워야 돼요. 그래서 근처에 가가지고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여기 농사 지을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든가, 아니면 너무 땅이 지금 묵전 상태면은 저 농사를 잘 안 지으려 하니까 로타리를 좀 치세요. 일단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을 만큼 좋은 땅으로 한번 돈을 들여 가지고 로타리를 치세요. 로타리 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요. 로타리를 치셔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농사 지을 사람을 찾으면 좋습니다. 네, 담비님 답변이 됐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금 팬데믹 때문에 땅의 가치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이런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있는 분들은 땅을 좀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땅이 보답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그맣게 농사 지으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수가 좀 크면은 주말용 농장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 100평씩 구분을 지어 가지고요. 주말용 농장으로 사용할 분을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이승호님, 농막 설치하려 합니다. 농지법에 농지 면적이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보통 이제 농지법상 농막은 뭐냐면 내가 농사 짓다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1000평인데 뭐 10필지 있다. 10필지마다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상식상 내가 농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상식선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50평이라도 여기 내가 농막 놓고 싶다면 놓을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승우님 답변이 됐죠? 100평에도 농막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막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시군구마다 농막에 대한 규정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뭐 정화조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군구에 문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농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 농막은 사실은 대부분 이제 정화조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도 인입 가능하고 화장실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정화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들고 가서 만약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화조를 못하게 하면 억지 부리면 안 되고요. 농지법의 조문을 가져가지고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주기 때문에요. 웬만한 데는 다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농막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보셨잖아요. 행정적으로 사람들 골탕 먹이면은 민심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분들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법 관련돼서 프로세스가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요. 내 땅이 1996년 이전에 소유하던 땅인가를 먼저 보셔요. 그러면 1996년 이전의 땅이면은 농지법 적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불법 임대차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996년 이전 땅은요. 네, 첫 번째 그걸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내 땅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냐 아니냐 보셔야 돼요. 내 땅이 농지냐 아니냐 보셔야 됩니다. 자, 전답 과수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때 농지법 적용을 받고요. 임야인 경우는 뭐냐면 농업경영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야라도 농업경영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농지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지 등록이 된 임야 그리고 전답 과수원인 경우가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다른 지목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건 농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농지법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작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죠. 만약에 내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그 비닐하우스가 1000제곱미터 이상 있다. 이런 경우에는 농업경영지 등록이 가능하니까 농지법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냥 맨 땅이다. 맨 땅에 농지다 그러면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주말 체험용 농지는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도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2분의 1 이상 하면 내가 작용이니까 주민들과 같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 땅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군구마다 있는 농어촌 공사에 전화를 거셔가지고요, 내 땅이 임대차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구해보세요. 내가 적극적으로 구해본 다음에 오랫동안 그냥 묵혀둔 땅 같은 경우는 농사를 잘 안 지으려 하니까요, 그 돈을 들여서 이렇게 노타리를 쳐가지고 땅을 예쁘게 만드신 이후에 임차인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차인만 구해지면 내가 자경에서 다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주 입장에서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해야만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해라 말씀드리고요. 자, 임차인의 경우 이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차료를 내야 돼요. 매년 연세를 내야 되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료는 어차피 농어촌 공사에 들어가서 또 결국은 지주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5%의 수수료는 있습니다. 수수료 빼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을 잘 설득해서 이 임차비도 내주세요. 그냥 내주세요. 내가 내겠다 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받으니까요. 그리고 도지 받는 건 그냥 도지 그대로 받으시고 임차료는 내가 받고,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임차인들은 뭐 도지만 냈지 내가 현금 100만 원이라도 사실 아깝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엔 잘 의논하셔가지고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안 받아준다라는 땅이 있을 경우는 결국은 유일하게 자경뿐 없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제촌, 자경 둘 다 안 해도 됩니다. 제촌이라는 거는 이제 연접 시군구나 직선거리로 30km 이내가 이제 자경인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촌 안 해도 자경만 하면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자경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먼 거리다 이럴 경우에 자경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작물 말씀드렸잖아요. 수단그라스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한 10만원 정도면은 1000평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수단그라스를 어떻게 경작하는지 어떻게 재배하는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단그라스 할 때 근처 이장님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로타리 치는 거 돈 줘가지고 하시고요, 본인이 이제 씨 뿌리고 하시면 돼요. 금방 자라요. 이게 금방 자라고 1년에 3모자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단그라스는 이제 소염으로 팔 수도 있어요. 자경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경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겠다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수단그라스 하시고 일부 한 10평 정도는 가족들을 위한 채소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님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경 프로세스에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자경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일 좀 하고, 왜냐면 농사일이 땡볕에 해서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해야 돼요. 새벽에 하고, 한여름에는 하면 안 돼요. 대낮에는 하면 안 돼요. 또 이제 어스름해질 때도 하고, 그 농사 짓는 생활 패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인근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공주에 땅이 지금 쌀 때 조금씩 사가지고요, 도시농부를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정말 자연과 함께 사는 게 너무나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파트 생활하고 농촌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거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우리가 노후에 나이 들어서 굉장히 고독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에게 도시는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도시보다는 자연과 함께 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고독하게 혼자 지낼 수도 있어야만이 오히려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혼자 설 수 있어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차라리 나 스스로를 혼자 자연과 함께 독립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게 건강한 은퇴를 대비하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빼빼로니 8년 자경 후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농사를 지은 경력이 8년이 됐고 개인 임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8년 자경 후에 내가 이제 농사를 이제 그만둘 경우에 이제 개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내가 농업 경력이 있으면 5년입니다. 8년도 필요 없고요. 5년. 이게 농지법 23조 4번이 나와 있는데, 근데 내가 나이가 60세가 넘어야 가능해요.
내가 나이가 60세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빼빼로님. 그러니까 8년 작용을 했더라도 내가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경력만 있으면 돼요. 8년 필요 없습니다. 이 8년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내가 매도했을 때 8년 작용, 재촌 작용입니다. 작용만 해도 안 돼요. 재촌한 상태에서 작용해야만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억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짱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영님, 저는 민통선에 4,000제곱미터 있는데요. 이것도 공사에서 임대해 준대요. 네. 민통선에 있더라도 작용을 해야 되는군요. 이건 또 저도 참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지역성이 있어서 민통선은 이제 사실은 사람 출입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농사 지은다 그러면은 출입증을 주네요. 안 해주면 좋겠는데 이준영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맞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작용을 해야 돼요. 4000제곱미터는 이제 임대가 가능한데 근데 임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통선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내가 어차피 농사 짓는 김에 같이 지으려는 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임대차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님은 작용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짱가님은 농지를 갖고 계신가요? 아몬드봉님, 네, 영농요건 분립 농지도 실사 나올까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실사 기준은 뭐냐면요, 영농요건 분립 농지라고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한 농지가 사실은 전수조사 대상이에요. 러프하게 보면 2016년 5월 정도 이후에 땅을 사신 분들, 2016년 이후에 내가 땅을 사신 분들은 내가 전수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농요건 분리 농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신고만 안 당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농요건 분리 농지라도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이 정말 희한한 법입니다. 영농요건 분리 농지라고 해놓고 또 농사는 지어야 돼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자, 짱가님, 증여받은 농지를 타인이 경작하다가 제가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이라 신고하는 것들이 궁금한. 이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일단은 조건이 돼야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은 비닐하우스를 100평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이상 하셔야 돼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거기도 이제 지사가 다 나와요.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수수료를 밟으면 되는데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농지원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이장님한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인을 받아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식품원에서 나와가지고 현장 실사를 해요. 실사를 한 이후에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해줍니다. 자, 경영체 등록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가까운 농협 있잖아요. 이왕이면 큰 농협에 가가지고요 조합원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조합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농산물 선물도 주고요 비료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농지 이용 실태 청문회 실시 후 토지처분 의무부가 내려지면 개인 간의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매매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농지 소재지 품질관리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농지가 주거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식품원에 전화하면 안내를 해줄 겁니다. 주거지역에 사는 지역 기준일 것 같기도 하네. 이거 좀 헷갈리네요. 통합센터에서 받기 때문에 일단요 품질원에 전화하셔가지고 내는 여기 사는데 농지는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화번호가요 1644-8778입니다. 자, 아몬드 봉봉님, 민통성 한가하고 농사짓기 좋은데 밥 먹을 식당이 거의 없고 캠핑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민통선 유튜브. 멋지겠는데요? 민통선에서 하는 그 작용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민통선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 봉봉님 한번 내비도 안 되는 그 민통선에서 차박 캠핑도 한번 해보시고요. 담비님, 상속받은 농지가 맹지인데 예전에는 현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돌아가셔서 현재는 묵전인데 작용하려면 주의 통행권을 요구해서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나요? 길을 내줄까요? 이런 건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먼저 해결을 하지 마시고 농촌으로 갈 때는 농촌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순박한데 외지인들이 들어올 때는 좀 기분 나빠해요.
자기 구역을 침범한다고 느껴요. 근데 한 끗 차이예요. 먼저 인사드리고 내가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러면 잘해줍니다. 주의 토지 통일권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이장님들은 모든 땅 주인들을 알고 있어요. 이거 농사 지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가까운 분한테도 먼저 찾아뵙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가서야지 이렇게 법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아셨죠? 네, 안초롱님 반갑습니다. 새코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담비님은 그러니까 내 땅이 맹지지만 그 옆에 땅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옆에 할 때 같이 하면 돼요. 전화 주시면 같이 하겠다면서 내가 친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갈 때는 항상 내가 먼저 그분들한테 겸손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아무런 문제 안 발생할 건데 도시 사람처럼 이렇게 법적인 거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구독자들이 나이가 다 많으세요. 그래서 구독을 안 눌러. 비구독자가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해야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수단그라스를 심었고요. 그리고 공주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집 근처에는 이렇게 야채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초보 농부 유튜브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텃밭에 어떤 작물을 심고 어떻게 심어야 잘 나고 이런 종류의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도시 농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은 팁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저도 초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책을 사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을 이용한 작물들이나 텃밭 있잖아요. 조그만한 두세 평 되는 곳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앞으로 정말로 식량난을 대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한 자급자족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땅 있는 분 지금 농지법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땅 있는 거는 좀 축복이다 생각하셔가지고요.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정말로 아파트 팔고 그 시골로 이사 갈 수 있을 그런 준비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골로 이사 가거든요. 시골 생활은 밤이 있습니다. 지륵 같은 밤이 있다 보니까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도시하고 구분돼서 밤이 있는 농촌, 그러니까 밤이 있는 세상 생각할 시간도 많고 일찍 잠이 들게 하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복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용주님 반갑습니다. 복수님,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토지 분할도 안 돼요. 작용도 안 되고 농어촌 공사 매수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데 작용 안 되는 지분이라 팔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분권자가 10명이에요. 어르신들 다 돌아가셔서 상속이라 저희만 지분 증여인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입니다. 복수님 한 몇 평 정도 돼요? 지분이? 그리고 10명이 전체 했을 때 지분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이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10명뿐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너무 지분이 뭐 200명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획부동산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필지가 200명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복수님 몇 평이에요? 몇 평? 한번 써줘 보세요. 자, 이번에 농지증 발급 기준에 변경된 게 이게 공유로 사는 분들에 대해서 변경이 됐죠. 공유로 사더라도 내가 농사 짓는 부분은 도면화 해가지고 어느 부분인지 구획하여라 이렇게 나왔고요. 7명 이상은 또 안 되죠. 그래서 7명 미만만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공유는 어렵게 됐죠. 필지가 12개인데 몇 평입니까? 각 한 필지당. 다행히 상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잖아요.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12사람을 다 개인 임대차 받아가지고요. 수단그라스 딱 심으면 되겠네요. 그럼 되겠습니다. 30에서 1000. 그럼 12필지 전체가 뭐 상관없겠는데 지금 12명을 다 아는 사람이면 상속받았기 때문에 다 알 거 아니에요. 상속받았기 때문에 다 아니까 대표 한 분이 나서 가지고요. 한 분한테 임대차를 다 몰아주는 거예요. 개인 임대차 할 분이 있으면. 그것도 이장님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차피 농사 짓는 분들은 같이 짓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히 논농사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논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구나. 개인 임대차니까요. 일단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지금 이런 경우 같은 해외에 있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약서를 쓰냐면요.
특약에다가 차후에 대리인에 관한 서류는 내가 첨부하겠다, 추인하겠다 이렇게 쓰시고요. 임의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대신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동의는 이제 그분들이 일단 받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임대차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상속받은 거니까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요. 12사람이 한 사람한테 전부 다 임대차 계약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임대차에서 농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동의를 안 해줘요? 아휴, 진짜 골치 아프네요. 이승훈님, 경매로 농지 취득 시 지분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던데요. 진짜 이승훈님 저 질문 잘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농지증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지증 나오는 기준이 뭐냐면, 공유한 경우 어디를 내가 농사 지을 건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공유자들하고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 농지는 이제 경매를 받으면 안 된다. 다 날릴 수 있다. 사실상 어렵다 보겠습니다. 네, 마운틴 워터님, 개인 임대차도 다 신고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개인 임대차를 하더라도 서면화 해가지고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한 분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이제 임대차 한 다음에 60일 안에 신고하면 과태료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거군요. 어떻게 하면 이거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벌금 받을 수 있으니까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고지를 해주세요. 이메일로라도 내가 동의한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임대차에 관해서 위임을 하겠다, 내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 땅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 동의한다, 카톡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임대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리인에 관한 서류는 추인하겠다, 첨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은 전부 다 본인이 피해받는 상황이 돼야만이 움직입니다. 복두님은 이렇게 해서 당신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카톡으로 모든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내가 위임하겠다라고 카톡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카톡을 첨부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쓰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추인하겠다, 대리인 서류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경매 조심해야 됩니다. 농지증 잘 안 나와요. 경매 받는 것들은. 특히 경매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 농지증이 까다롭습니다. 경매 받기 전에 이게 농지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도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경매 받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힐링캠프님, 최근 5년 내 구입한 농지인데 여러 명이 매입해서 지분으로 가분할 수 있는데 작용하면은요 아무런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지라는 건 작용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특별히 신고할 거 없습니다. 이제 농지 대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농지 대장상 내가 작용하고 있다, 이거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뭐가 나왔냐면 농지 대장 변경 신고서가 있어요. 농지 대장 변경 신고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임대차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작용하지 않고 있거나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작용을 하고 있다 해서 농지 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농지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변경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용을 하고 있다,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 대장 변경 신고입니다. 힐링캠핑님 아셨죠? 네, 농지 대장 변경 신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라이브 방송 해봤는데 유튜브 라이브를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좋은 소식들 한번 나눠보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좋은 소식들, 그리고 공주시에 있는 좋은 소식들, 비하인드 스토리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지법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농지가 있다는 게 축복이다, 좋은 거라고 일단 다시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내가 이거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쪽에 방점을 두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쌓입니다. 농지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임대차 할 수 있는 방법,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땅이 있는 게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쟁 위험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 식량 안보에 대한 위험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요. 농지가 있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 도시에 사는 분들 꼭 도시 농부에 도전해 보려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먼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세종에 있는 분들, 특히
가까이에 공주 땅 많이 싸요. 그래서 차로 1시간 내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땅만 찾지 마시고요. 비쌉니다. 요즘 가까이 있는 땅 비싸니까 좀 멀리 있더라도 자기 취향에 맞는 이런 땅들 사가지고요. 정말 가족을 위한 먹거리 자급자족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 도시 농부 공부를 해가지고요.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농지 시대대로 사면요.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족의 안정한 먹거리 터를 내가 꼭 마련하겠다. 가정으로서 또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였는데요. 저도 많이 떨렸고 그리고 좀 준비가 덜 돼서 좀 어설픈 모습도 보였는데요.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항상 종착점은 흙입니다. 너무 늙기 전에 흙과 친해지는 연습 도시에 사는 분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에 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